지난 2월 27일 국회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 동의안에 대한 표결 절차가 있었습니다. 물론 부결되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란표 색출, 이른바 수박 색출을 위한 문자 폭탄이 이어지고 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민주당, 특히 이재명 당대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은 이탈표를 색출하고 있습니다. 투표를 어떻게 했는지 비명계 의원들에게 따져 묻고 이른바 비명계 낙선 명단을 공유했습니다. 협박 전화를 받은 의원들도 여럿입니다.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다가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칼을 들고 찾아가겠다, 딱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민주국가, 민주정당에 걸맞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서 반란표 중에는 친명계 의원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은 반란표에는 비명계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지만 생각보다는 그 수가 많지 않을 것이고, 또 반대로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친명계 의원들도 뜻밖의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반란표가 이렇게 많이 나오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 친명계든 비명계든 모두가 놀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어쨌거나 민주당의 개파 투쟁은 벌써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첫 번째 양상이 바로 문자 폭탄으로 반란표 색출 작업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반란표가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반란표 명단, 소위 수박 명단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포되고 있고, 그리고 그 대부분은 비명계 의원들이라는 점에서 이 개파 투쟁적 성격을 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강성 지지층은 이른바 전국 수박 지도까지 공유하고 있습니다. 수박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으로 비명계 의원들을 지칭합니다. 이른바 좌표를 찍어 직접 항의할 걸 독려하는 내용입니다. 실제 이재명 대표 지지 커뮤니티 등엔 비명계 의원의 개인 연락처가 적힌 낙선 명단도 올라왔습니다. 이 명단에 포함된 일부 의원이 실제로 지지자에게 받은 문자입니다. 체포동의안 찬반을 밝히란 요구에 부결표를 던졌다고 설명합니다. 당을 떠나라는 등 비속어가 섞인 비난 문자도 많았습니다. 민주당의 강성 당원들은 반란표가 비명계 의원들이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투표 내용을 공개하라는 문자 폭탄을 보내고 있으며 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이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반대표를 던졌는지 아니면 찬성표를 던졌는지 밝히라는 것이죠. 이것은 소위 십자가 밟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죠. 우리 헌법에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에는 어떤 내용의 양심을 형성할 것인지, 내면에서 양심 형성할 자유, 즉 양심 형성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고 이것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내면에서 형성된 양심을 외부로 표현하는 것까지 온전하게 다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에 형성된 양심, 이 양심을 외부로 표현하지 않을 권리, 즉 침묵할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강제로 양심의 내용을 외부로 표현하게 하는 것 또는 양심 표명을 강요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자가 밟기인 것이죠. 지금 민주당 강성 당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반대표 또는 찬성표를 던졌는지 이것을 공개하라는 것은 그야말로 십자가 밟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즉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비명계 의원들은 좌표 찍기라며 문자 폭탄 자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 폭탄에 대해서 실제로 대답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청래 의원입니다.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자신도 문자 폭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본인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힌 부분이죠. 이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반란표 혐의에서 벗어났을지 몰라도 문자에 대답함으로써 사실상 다른 의원들에게 대답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이탈표 색출과 관련한 질문엔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이 대표가 어제 당 전략회의에서 의원 개인의 표결 결과를 예단해 공격하는 행위를 중단해달라고 당원들에게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것이 바로 상대당인 국민의힘이 노리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민주당이 똘똘 뭉쳐야 할 때다. 아마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을 위해서는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 되는데, 첫째, 당원들이 문자 폭탄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재명 대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문자 폭탄을 중단해라, 공격하는 행위를 중단해라고만 말하는 것은 진정성을 의심받을 여지가 크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문자 폭탄을 받고도 자신의 투표 내용을 밝히지 않는 의원은 반란표를 던진 것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자칫하면 이재명 대표도 이러한 상황을 사실상 용인하거나 아니면 내심 명단이 색출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자 폭탄 또는 공격 행위를 중단하라는 요청과 동시에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문자 폭탄을 받더라도 이에 대답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이것을 당론으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 대표가 민주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을 지키고 무기명 투표라는 국회법의 표결 정신을 지키는 것이며 나아가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양심의 자유를 지켜주는 길이 될 것입니다. 만약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표 역시 강성 당원들을 통해서 반란표 색출에 사실상 동의하고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 개파 투쟁을 통해서 이들을 솎아내려는 의도도 가지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